오늘 우리가 볼 거는요, 고전시가 4에 해당하는 거랑 5에 해당하는 거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시가 4도 이제 시조가 나와 있는데, 그나마 좀 나이스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신희의 사후가가 있네요. 아마 좀, 그래도 나는 기출 같은 것 좀 풀어봤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아마 이신희의 뭐 단가육장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굉장히 유명해서 많이들 봤을 것 같고요. 요 사후가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네 가지 친구라고 되어 있는 내용인데, 당연히 이 네 가지 친구라고 함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지주와 어떤 절개를 드러내는 자연물들을 자신의 친구로 두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뭐랄까 그 지주와 절개를 드러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군자의 것들을 거의 그대로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알겠지만은 뭐 이제 국화라든지 매화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나무라든지 이런 소나무 요 네 가지를 이제 다루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난초가 들어가야 되는데 난초 대신에 이 소나무를 좀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네 가지의 친구를 다루는 거니까 얘네는 기본적으로 의인화된 대상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치? 그런 것들을 필두 삼아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제 두 번째 수에 해당이 되네요. 읽어볼게요. 자, 동쪽 울타리에 심은 국화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렇지. 국화는 미리 찍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지주와 절개를 가리키는 대상 중에 여기서 이제 국화를 찝은 거고요. 귀한 줄을 누가 알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리법을 통해서 이 국화에 대한 어떤 진면모를 사람들은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쟤는 엄청난 게 뭔가가 숨겨져 있는 친구인데 사람들이 저것들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봄볕, 즉 따뜻한 봄볕을 마다하고 찬서리에 혼자 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런 식의 어떤 대조적인 구성, 굉장히 일반적으로 나오는 패턴이니까 뭐 거부감이 없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급지게 부르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이런 것들이 일종의 대조로서 일종의 오상고절, 서리가 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고한 절개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즈거라고 되어 있어. 뭐 일종의 영탄이겠죠. 청고. 청고하다고 하는 것은 뭐 맑고 고귀하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잖아요. 맑고 고귀한 나의 친구. 의인화된 거 맞죠? 다만 너 인가하노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시적화자가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이런 국화와 같은 모습이라고 여러분께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됐고요. 이제 김창업의 시조로 넘어갑시다.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한번 차분히 보도록 합시다. 자, 검은고에 술이라고 되어 있어. 여기서 술은 여러분도 알겠지만요. 밑에 주석이 있어서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알코올의 개념은 아니고요. 거기 있는 것처럼 이제 악기 연주할 때 쓰는 어떤 도구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검은고에 술 꽂아놓고 호젓이 낮잠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 일종의 유유자적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살인문에 개가 짖었다라고 되어 있어. 어떤 사람이 왔겠죠. 그러니까 개가 짖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청각적인 이미지의 어떤 반응이겠지. 그치? 이런 반응이 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렇지 반가운 벗이 오는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왔음을 알게 되었고 그 온 사람이 나의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뭐 이거는 뭐 대놓고 놀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네. 아이야, 뭐 일종의 심부름꾼 정도로 번역하시면 되겠죠. 일종의 도노법으로서 방식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 점심도 하려니야. 외상탁주. 술도 같이 내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명령형 종결어미를 쓰긴 하였지만 철저하게 이렇게 놀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풍류적인 모습들. 그죠? 그래서 친한 친구와 이제 놀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여유로운 삶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죠. 이런 것들은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신에서도 아마 선생님들이 그렇게 막 중요도 있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자, 여기 된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작자 미상의 사설 시조에 해당이 되겠군요.
오히려 선생님이 보았을 때는 이 작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차분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와 세상에 번임내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도 일종의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번임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친구만을 지칭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세상 사람들 전체라고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세상 사람들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부귀공명을 한탄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잡아야 될 건 부귀공명인 거잖아요. 그럼 이 부귀공명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봅시다. 아, 그렇군요. 부귀도 뜬 구름이요. 공명은 풍진. 풍진은 그냥 먼지 정도 번역하시면 되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일종의 세속적 가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헛된 구름이자 그 다음에 풍진이라고 얘기하면서 부정적인 가치라고 여러분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뭐 부귀공명이라고 하는 게 헛된 거니까 여러분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서 이제 중장인데 중장은 이제 고사 속의 인물들이 이제 나올 거거든요. 자, 이 고사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100년도 못 사는 인생으로 약을 구하려던 진시황도 푸른 무덤에 여산의 한때기 푸른 무덤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 그렇다면 이거는 죽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시황도 계속 살려고 했는데 결국 죽지 않았냐. 거기서 한번 끊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신선되려 하던 한무제도 분수의 가을바람에 백발만 휘날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늙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사 속의 인물들도 다 죽음과 늙음을 맞이하지 않았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끊어봐. 자, 그럼 나머지 거 한번 밑줄 그어볼까? 공도라니 백발이요 목면할 쏜 그 길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거잖아. 이런 것들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런 것들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너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은 초로 인생. 초로 인생이라고 하는 뜻은 이슬 같은 인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초로 인생들은 밑줄 그을래 아니 놀고 무엇 하겠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인생을 즐길 것을 권유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치? 한 번 하면 돌아오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인생을 조금 더 즐기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여러분께 표현하고 있는 게 이 내용이었어요. 자, 여기는 된 것 같고, 여러분들. 아, 이번에는 오륜가라고 하는 작품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까? 이제 박선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오륜가라고 돼 있는데, 저도 이 작품은 그렇게 뭐라 해야 될까? 오륜가는 사실 뭐 정철도 있고 막 여러 많은 사람들이 썼으니까 아는데 박선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 저도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 작품은 이제 아마 보시는 분만 좀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막 출제 빈도를 따지게 되면 그렇게 높은 거 같진 않아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냥 내신용 정도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작품들이 훨씬 더 조금 더 어려운 맥락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건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오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수부터 다섯 번째 수까지는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오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칭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부터 8수까지는 이제 이런 실천의 당위성. 그 다음에 뭐 일종의 학문 수양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웃사랑 같은 것들을 실천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륜에서 조금 더 이제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라서 아마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이 작품 독해하는데 전혀 하자 없어요. 현대화 패치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있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볼게요. 자, 첫 번째 수는 부자관계래요. 한마디 못된 풀이라고 되어 있어. 이거 비유한 것 같은데. 자, 이 풀은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자식 정도로 번역할게요.
자, 자식이 봄 이슬을 맞았다라고 되어 있어. 여기서 말하는 봄 이슬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일종의 부모님의 사랑 정도로 번역합시다. 맞은 후에 입 넓고 줄기가 길어 밤낮으로 불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풀, 자식에 해당하는 애들은 이 부모님의 어떤 사랑을 맞이해서 무럭무럭 자란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네. 이 은혜, 많으니까 만극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갚을 줄을 몰라라라고 얘기하면서 부모님의 은혜가 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효로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 정도까지도 해석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는 군신이니까 이제 임금과 신하의 관계죠. 자, 보겠습니다. 이미 먹이신데요. 이미 먹여. 누구를요? 그렇지. 신하를 먹이겠죠. 그치?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임금인 거잖아? 그래서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먹이시고 이 임께서 나를 입힌다라는 거야. 아니 당연하죠. 월급 주니까 그렇지. 아니 높은 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일종의 대꾸법이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10번 죽고 산들 임의 덕을 잊을 수가 있겠는가? 잊을 수가 없겠지. 서리법 찍어볼 수가 있겠고, 자, 만일에 대의를 모르면, 즉 만약에 그런 임금께서 해주시는 이런 뜻들, 그런 대의 같은 것들을 네가 모른다면 종놈이나 다를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임금에게 일종의 충이라고 하는 것을 다할 것을 여러분께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로 넘어갑시다. 부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부간의 관계 얘기하겠죠? 자, 두 성이 한데 모여라고 되어 있어. 그렇죠. 부부니까 각자의 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각자의 성이 한데 모여 함께 늙어 죽자함이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막 부부관계 이런 것들을 백년해로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이제 기인하겠죠. 그치? 자, 그러면서 백년의 정호, 정호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사랑 정도로 번역하세요. 백년의 사랑이 여기서 더하랴마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부간의 관계, 당연히 백년간의 사랑이잖아요. 여기에서 더하게 양하는 그래도 여기 밑줄 서로를 공경할 줄 모르면 저구, 짐승이란 뜻이야. 짐승 안에 있느냐, 짐승만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즉 부부들은 서로 당연히 사랑을 해서 잘 살아가겠지만 만약에 서로가 공경을 안 했을 경우에는 너네들은 저부와 다를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짐승 같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요. 됐어요?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네 번째 수는 형제간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패턴이에요. 자, 형이 먼저 나고 뒤에 아우가 나니 차례야 다를지라도 앞뒤에 달려서 한 젖이라고 되어 있어. 여기서 말하는 한 젖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부모님을 얘기하는 거겠죠. 보통 한 부모 이 정도로 번역할게요. 자라났다. 그러면서 사람이 이 뜻을 모르면 금수도 못하리라고 얘기하면서 비슷하죠? 근데 니네가 만약에 이 부모님에 대해서 사람이 이 뜻, 즉 이렇게 부모님께서 우리가 보통 신고해서 들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키워주셨는데 너가 이 뜻을 모르게 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여러분께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렵지가 않죠. 자,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친구 간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서로 다르게 생긴 것이 이토록 친후하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친하고 붙었다는 뜻이죠. 우정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의 우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손잡고 말할 때 자기 어깨만 두드릴 수가 있겠는가.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두드려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겠지. 자, 그러면서 뽕밭이 바닷물이 되어도라고 되어 있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급지게 한자성어로 하게 되면 산점벽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거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신을 잊지 말아라. 믿음을 잊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간의 우정을 잘 지킬 것을 여러분께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됐습니까? 자, 여기는 끝난 것 같고요. 제 6번째 수로 넘어갑시다. 자, 6번째 수부터는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할 거라고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그걸 좀 삼아서 들어가 볼게. 자, 당우가 멀어지고 한당송이 이었음이라고 되어 있어. 너네가 모를까 밑에 나와 있다고. 요순시대가 멀어지고서 한당송나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천지가 오래거니 즉 세월이 오랫동안 지나갔으니 세상 도리가 안 변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리법을 통해서 당연히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따지거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변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항상 시조는 종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도 7구멍을 가졌으니 다른 말로 얘기할 때 그냥 사람이란 뜻이야. 그래도 만약에 네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가자라는 거야? 오륜이야 모를 수가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서리법을 통해서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이런 오륜을 뭐해? 실천해서 이 뜻을 지켜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됐어요? 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자, 7번째 수입니다. 옷밥이 부족하니 예의 차릴 겨를이 없어요. 옷과 밥이 부족하다? 가난한 처지가 이제 되었을 때겠죠? 예의 차릴 겨를이 없어서 가숙당서 교육기관이라는 뜻입니다. 교육기관을 불가히 여기느냐 상관이 없다고 여길 수가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마찬가지죠. 서리법을 통해서 네가 아무리 가난한 처지여도 교육을 버릴 수가 있겠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보고 들으면 배울 것이 있으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학문 수양을 좀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하게 되면 그럼 네가 배울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자, 8번째 수입니다. 자, 마지막은 이웃사랑 신천이에요. 너무 시작부터 대놓고 얘기하죠. 이웃을 미워하지 말래요. 그래서 명령형 종결어미를 사용을 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죠. 이웃 미우면 갈 데가 어때요? 굉장히 단호하죠. 근데 뭐 끄덕일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그치? 자, 그러면서 한 고를 버리고 한 나라가 다 버린대요. 즉 이웃을 미워하게 되면요. 그 마을에서도 버림을 받고 나라에서도 버림을 받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100년도 못 살 인생이 그러그러 어떠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100년도 못 살 인생이지만은 그래도 이웃사랑은 우리가 잘 실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다루고 있는 겁니다. 문제들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한번 풀어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얘기할 건 여기까지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남아있는 거는 이제 김진영의 부천가인데 요거 내용이 보니까 얘도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얘가 만약에 수능에 나오게 되면 좀 다른 부분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우리 주어진 것들은 내신을 위해서 혹은 이제 영상을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 있는 것들은 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제가 6도 찍을 거고 현대시도 찍을 거예요. 알겠죠? 자, 듣느라 고생들 했고 여러분들 영상이나 수업 때 만나요. 고생